혈당 때문에 복숭아 섭취를 망설이시나요? 많은 분들이 복숭아의 단맛 때문에 혈당이 급상승할 것이라 우려하지만 실제 당지수는 G30에서 50으로 중저혈당 과일에 속합니다. 완전히 익어 물러진 복숭아는 당분 흡수가 빠르므로 당뇨 환자는 단단한 복숭아나 천도 복숭아를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복숭아는 따뜻한 성질의 과일로 유기산이 풍부해 여름철 지친 신체에 활력을 제공합니다. 체온 상승 효과가 있어 에어컨으로 인한 냉방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수박이나 참외 같은 차가운 성질의 여름 과일로 속이 불편한 분들께 복숭아는 적합한 대안입니다. 포만감은 높으면서 칼로리는 낮아 다이어트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과일입니다. 오늘은 복숭아의 놀라운 건강 효능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복숭아라도 함부로 섭취하면 안 됩니다. 복숭아와 상극인 음식들이 있고 심지어 복숭아를 피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복숭아를 드신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건강 정보를 나눠주세요. 복숭아는 예로부터 한의학에서 약재로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물론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탁월한 건강 효과를 나타냅니다. 특히 폴리페놀의 항산화 작용으로 유방암과 피부암 등 염증성 질환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노란 과육의 풍부한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황반변성과 노화로 인한 지력 저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 더위에 지칠 때 복숭아 한 입을 베어 물면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지는 그 맛. 정말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1년을 기다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매력적인 과일입니다. 하지만 복숭아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올바른 섭취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숭아는 먹는 방식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섭취하면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이 있으며 이러한 조합이 암과 질병 발병률을 높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같이 먹는 음식에 따라 건강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반대로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심지어 절대 복숭아를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숭아는 맛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과일입니다.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놀라운 효능들을 끝까지 함께 살펴보세요. 복숭아는 신선들이 불로불사의 영약을 찾기 위해 섭취했다는 신비로운 과일로 전해집니다. 복숭아 나무가 악귀를 물리치고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복숭아 나무를 집안에 두면 재앙을 막고 복을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여름철 기력 보충을 위해 초복에는 삼계탕 같은 육류를, 중복과 말복에는 원기 회복에 좋은 복숭아를 섭취했습니다. 특히 복숭아는 기침과 갈증, 소화불량 같은 증상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복숭아 꽃과 잎으로 목욕하며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전통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꽃과 잎에는 항산화 성분과 항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진정과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복숭아 씨는 해열과 항염 효과로 한의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복숭아의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숭아는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당도와 수분 함량이 높아진 복숭아는 몸에 꼭 필요한 수분과 각종 당분, 비타민, 구연산, 무기질 등이 풍부해 더위에 지친 몸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피로회복과 식욕 증진, 원기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보양식품입니다. 중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복숭아를 섭취한 운동선수들이 빠른 피로회복과 체력 향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천연당분과 비타민 B군이 에너지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체내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킵니다.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과 폴리페놀은 무더위에 대한 내성을 키워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피로가 쌓였다면 복숭아로 힘을 내보세요. 두 번째는 항암 효과입니다.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팀은
복숭아에 포함된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가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쥐에게 복숭아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유방암 세포의 성장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해 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몸을 살리는 복숭아 효능 세 번째는 시력 향상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복숭아에 포함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시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눈이 침침하고 시력이 좋지 않다면 복숭아가 좋은 선택이 되겠네요. 네 번째는 혈압 조절 및 혈관 건강입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복숭아에 포함된 칼륨이 체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어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칼륨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혈압,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복숭아에는 칼륨 외에도 페노로암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페노로암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의 탄력을 높이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어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혈압이 걱정되신다면 복숭아를 꼭 챙겨 드시고 심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복숭아를 먹으면 단순히 맛있는 간식을 넘어 진정한 피부 미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로부터 복숭아를 먹으면 안색이 좋아져 피부 미인이 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복숭아 추출물이 멜라닌 색소의 형성을 억제해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을 높이고 폴리페놀은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유럽영양학 저널에서도 복숭아에 비타민C와 비타민 E, 폴리페놀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를 늦춘다고 밝혔습니다. 복숭아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여름철 지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활력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칙칙한 피부가 걱정이라면 복숭아를 꼭 드셔보세요. 여섯 번째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영국영양학저널 연구에서는 복숭아의 비타민C가 백혈구 생산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아연은 면역 반응을 조절합니다. 강력한 면역력으로 건강을 지키려면 복숭아가 최적이죠. 우리 몸을 살리는 복숭아. 효능 일곱 번째는 소화 기능과 장 건강에 좋습니다. 네덜란드 의장병학회 연구에서는 복숭아의 수용성 식이섬유 특히 팩틴이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소화가 불편하다면 복숭아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몸을 살리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유제품은 복숭아와 함께 섭취할 때 소화불량이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릭 요거트는 발효 과정에서 유익한 유산균이 생기기 때문에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릭 요거트와 복숭아를 함께 섭취할 경우 단백질과 칼슘 흡수율이 증가하여 근육 회복에 도움을 주며 칼슘은 뼈 건강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복숭아와 아몬드를 함께 먹으면 비타민 E와 마그네슘 흡수율이 증가해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예방합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복숭아와 시금치를 함께 섭취할 경우 철분과 비타민C의 흡수율이 높아져 빈혈 예방에 효과적이고
비타민 C는 철분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몸을 살리는 최고의 궁합 네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에서는 복숭아와 오트밀 조합이 식이섬유 섭취를 증가시켜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기능과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최고의 궁합 다섯 번째는 꿀입니다. 도쿄대학 연구에 따르면 복숭아와 꿀을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성분이 강화되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꿀의 폴리페놀 성분은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복숭아의 영양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몸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복숭아와 유제품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고 유제품의 칼슘이 복숭아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육류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연구에서는 복숭아와 육류를 함께 섭취할 경우 단백질 소화에 영향을 미쳐 위장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성장과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몸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는 복숭아와 고구마를 함께 섭취할 때 소화효소 활성도가 떨어져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복숭아와의 조합은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몸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네 번째는 식초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복숭아와 식초를 함께 섭취할 경우 복숭아의 영양소 흡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체내 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식초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복숭아의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몸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다섯 번째는 커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복숭아와 커피를 함께 섭취하면 카페인이 복숭아의 항산화 성분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복숭아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나 소화에 불편을 줄 수 있으니 가급적 같이 드시지 마세요. 다음은 복숭아와 장어를 같이 먹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반된 의견이 존재합니다. 전통적으로 복숭아와 장어를 함께 먹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는 이유는 이 두 음식의 특성 때문입니다. 장어는 기름이 많아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이고 복숭아는 과일로서 소화효소와 여러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어 소화가 복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합은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전통적인 한국 음식 문화에서는 복숭아와 장어를 같이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연구에서는 복숭아와 장어의 조합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복숭아의 비타민C가 장어의 단백질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는 근육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라고 밝혔고 다른 연구에서도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항산화 성분이 증가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영국 리즈대학교 연구에서는 복숭아와 장어가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발표했고 운동 후 근육 회복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등의 다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숭아와 장어를 함께 먹는 것이 전통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대 연구들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반된 의견을 고려할 때 개인의 체질이나 소화 능력에 따라 조심스럽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덧붙여 흡연자가 복숭아를 꼭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담배는 피우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흡연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끊기가 쉽지 않다고 하죠. 니코틴은 중독성이 강해 흡연 시 7초 만에 뇌에 도달하여 혈압과 맥박을 높여 심장에 부담을 준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 흡수된 후 간과 폐를 통해 대사되고 일부는 여전히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복숭아를 섭취하면 흡연으로 인해 축적된 니코틴을 효과적으로 해독하고 간과 폐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의 천연 알칼리 성분과 구연산, 사과산, 주석산 등이 담배 유해 성분을 해독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숭아의 성분이 흡연으로 인한 독소 제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영양저널에서는 복숭아의 항산화 성분이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폐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의학에서도 복숭아의 수분과 영양 성분이 폐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만큼 흡연으로 인한 독소 제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보관 방법과 섭취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복숭아는 상온에서 숙성할 때 에틸렌 가스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틸렌은 과일의 숙성을 촉진하여 당분과 산도를 조절해 맛과 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농업 및 식품화학저널에 따르면 에틸렌은 복숭아의 전분을 당으로 전환하는 효소를 활성화하고 과일의 산도를 감소시켜 단맛을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최적의 복숭아 숙성 온도는 20에서 24도 사이이며 후숙이 된 후에는 냉장고에 넣고 0에서 5도 사이로 보관하여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단맛이 줄어들 수 있고 저장기간이 길어지면 풍미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복숭아는 냉장 보관 전에 충분히 숙성하고 먹기 직전 잠시 상온에 두어 맛을 되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섭취 시에는 알레르기 반응에 주의하고 껍질에는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깨끗이 씻어 드시는 것이 중요하죠. 주변에 치매로 힘들어하는 지인이 있나요? 본인과 가족들도 고생하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약물 치료와 뇌를 많이 사용해서 활성화시키면 현 상태를 지연시킬 수 있는 만큼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글자의 의미를 읽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색깔을 말하려고 하면 반응이 느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부분 느리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을 스트룹 효과라고 하는데 일정한 규칙에 익숙해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면 잠든 뇌세포를 깨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자주 해보시고 뇌 건강도 지켜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건강한 정보를 나누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